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소득세 강의입니다. 워크북 소득세 총칙을 봐주세요. 7페이지입니다. 교재. 자, 소득세 총칙. 소득세는 법인세와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세법에서는 기본적 개념이 누가 세금을 낼 거냐? 뭐죠? 납세무자. 첫째가 납세무자입니다. 두 번째, 무엇에 과세할 것이냐? 과세 대상.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부터 소득의 과세예요. 소득은 계속 발생돼. 어떻게 일정 기간을 잘라서 과세할 거냐? 과세 기간의 문제. 어느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 납부할 거냐? 어느 세무서가 나를 관할을 하는 세무서냐? 납세지. 네 가지 기본 개념입니다. 뭐죠? 주체와 객체. 주체죠, 이게. 주체. 이게 객체입니다. 이거는 시간. 이거는 공간이에요. 주객, 시공. 그럼 법인세 누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죠? 법인이지 뭐. 법인세.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사람으로 보겠다는 거죠. 법에서 사람과 똑같이 권리 의무를 지게 하겠다. 할 수 있다. 법인 제도죠. 법인. 소득세 누가 납세금을 지죠? 사람들이죠. 사람. 사람이라고 보통 여기다 쓰진 않죠. 자연이 만든 사람. 자연인. 소득세는 자연이란 말 또 안 써요. 그냥 개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개인. 사람들. 개인. 보통 개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법인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죠?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나누죠. 내국법인은 전세계 소득의 납세물입니다.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 소득만 제한적으로 과세를 하죠. 그럼 소득세에서는 개인을 어떻게 나눠요? 내국인, 외국인? 이런 내국인, 외국인 돼야죠? 그렇게 안 나눠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한국에 사십니까? 거주자예요. 집이 한국에 있어요? 사는 근거지가? 아니면 외국에 있나요? 비거주자. 레지던트, 난 레지던트.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과세를 합니다. 무제한 납세무자예요. 비거주자는 제한 납세무자. 국내 원천 소득만 제한적 과세. 또 하나 법인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눴죠. 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돈을 벌어서 주주에게 분배해야지. 영리 목적. 영리법인. 돈을 벌어서 좋은 일에 써야지. 뭐 교육, 종교, 자선 등등. 비영리법인. 그러나 사람을 영리 사람과 비영리 사람을 나눌 수는 없죠. 이런 구분은 소득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만 하는 거예요. 과세 대상, 객체. 무엇에 과세하죠? 과세 대상은 소득이죠. 무슨 소득? 법인이 1년 동안 번 소득, 사업연도 동안에 각 사업연도 소득. 여기죠. 법인이 삼성전자, 전자제품 팔아 돈을 벌든, 부동산인데 돈을 벌든, 예금에서 이자가 생기든, 배당금을 받든, 부동산을 팔든 안 따지죠. 전부 다 뭐야?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합쳐서 과세하는 거예요. 소득세는 그렇게 안 합니다. 개인의 소득을 딱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하냐? 2배사 근영기 퇴양. 2, 배, 사. 2배사라니까. 근데 연기하면 안 되겠니? 근영기. 언제까지? 퇴양이 들 때까지. 2배사 근영기 퇴양.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구분해서
2배사 근년기를 합쳐요. 합쳐서 이거는 매년 생기는 소득이다. 합쳐 과세하자. 소득 계산을 각각 해 합쳐 다시. 과표 계산, 세액 계산 같이. 그 세금이 종합소득세예요. 종합소득세. 합친 게 종합소득이고 거기다 세금 종합소득세입니다. 퇴직소득 가지고는 따로 세액을 계산해요. 퇴직소득세. 양도도 따로 계산해. 따로. 양도소득세. 아니 법인은 다 합치는데 왜 따로따로 과세하냐? 이 두 가지는 퇴직금, 예를 들면 퇴직금은 회사 입사하면 어떤 분은 계속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해요. 40년 근무했대. 그는 40년간 발생된 소득이 일시에 발생되는 거예요. 실현, 일시에. 그게 퇴직소득이에요. 그 실현될 때 그것을 이런 소득에 더해서 과세하면 세금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누적된 소득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누진세로 계산 과세를 일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하자. 따로. 양도도 마찬가지. 집 사서 쭉 살다가 30년의 집을 팔았어. 근데 이제 양도소득세가 나온 거예요. 계산이 됐어. 그러면 역시 그것도 누적된 소득이 일시 실현되는 거죠. 팔 때. 딴과 더해서 누진세 과세 합당하지 않다. 일시에 과세하면 세금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누적된 소득이 실현되면서 그 효과가 결집 효과예요. 결집 효과 때문에 결집 효과. 결집 쌓였다는 거죠. 그 효과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따로 과세하자. 각각 나눠서. 소득세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소득 종류는 2배사 근년기 퇴양. 과세기간 법인은 3년도죠. 법인세 과세소득 또 있다고요? 어떤 거요? 청산소득? 그건 이거 똑같은 건데 청산 때 생기는 거고, 토지 등 양도소득은 한 번 더 다시 과세하는 거고, 미완료소득 한 번 다시 과세하는 거고. 3년도죠. 3년도는 법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안 돼. 무조건 이거예요. 1년입니다. 이게 과세기간이야. 왜 법인처럼 자율적으로 하지 않냐? 왜 하지 않냐고요? 첫째, 개인들은 너무 많아. 뭐가 많아요? 사람 수가 많아. 개인마다 다 다르게 정하면 세무서는 세금 과세 힘듭니다. 너무 복잡해. 김모 씨는 6월 말, 이모 씨는 3월 말, 박모 씨는 2월 15일. 뭐야, 자기 생일날. 세무 집행을 하기 어렵죠.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다 똑같이 하자. 1년입니다. 단 죽으면 사망. 그때까지. 끝난 거죠, 뭐. 네. 그 후는 자기 거 아니에요. 상속인 거. 외국 이민 가면 이민. 그때까지 끊어. 그 다음부터 비거주합니다. 납세지요? 법인 어디예요? 본점 소지지. 영리법인, 병리 주사무소 소지지. 그죠? 개인은 어디 사십니까? 주소. 주소지, 거소지, 세무서. 거소지, 관할세무서. 그래서 종로 사는 사람이 종로세무서 관할의 집 주소가 제주도 땅을 팔았어. 양도세를 내야 돼요. 어디다 내요? 종로세무서. 제주세무서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예요.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예요. 자, 종로 사는 사람이 강남서 사업을 해요. 개인사업체. 강남역 밑에 지하상가에 가게가 있어요. 거기서 돈을 벌어. 어디다 신고해요? 강남세무서 아닙니다. 어디요? 종로세무서, 사는 곳 세무서. 거기 신고하는 거예요. 주소지 세무서에. 자, 소득세 납세의무자 어떻게 나눠요? 사람들이죠.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눈다. 자, 거주자 누구예요?
거주자, 국내 주소를 둔 사람. 주소. 또는 주소가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일정 기간 살면 거주합니다. 그 날짜가 요거예요. 며칠 이상이요?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해요. 자, 주소가 있습니까? 주소. 그래서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는 거죠. 국내외 원천 소득의 과세, 국내외 소득 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과세 범위가 제한이 없죠. 무제한 납세무자예요. 무제한 납세무자. 자, 얘가 나오네요. 한국 국적의 갑은 국내 주소가 있는 유명 가수. 주소가 있죠. 갑은 월드 투어 콘서트 차 2020X1년 6월 19일 출국하여 20X1년 12월 29일 입국하였다. 갑은 주소가 있죠. 국내 거주자야. 따라서 국내외 원천소득 전부 다 과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개념이 나와요. 외국인 단기 거주자. 이게 뭐냐면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MB 때, MB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이 딱 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국의 우수 인력을 데려다가 정부의 강요도 공무원으로 임명하겠다. 그래서 외국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가서 한국 와서 일해줄 수 있냐? 그럼 싫대. 왜? 세금 때문에 안 된대. 한국에 와서 살면 거주가 되지 않냐? 자기 외국 소득 다 과세 되면 안 된대. 그래서 MB 정부 때 그러면 당신의 소득은 국내 것만 과세하고 한국 것만 과세하고 외국 것 과세 안 할게. 이런 제도 도입한 게 이 제도예요. 자, 외국인 단기거주자 누굽니까? 별표 3. 그렇죠. 어떤 사람이에요? 해당 기간 말 현재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랑 거소둔 기간이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일 때 일단 외국인이죠. 그리고 한국 사는 사람이야. 근데 10년 딱 계산해 보면 그 중에 5년 이하를 국내에 산 거야. 5년 넘지 않아. 산 기간이. 당신은 외국인 단기 거주자다. 그럼 보세요. MB 정부 딱 들어서서 1년 됐어. 그럼 초청한 거예요. 맞죠? 그럼 그해 말 1년 됐을 때 말에 계산해 보면 10년 기간 중에 1년밖에 안 살았죠. 외국인 단기 거주자. 2년 됐어요. 계속 한국 살면서 정부에서 일을 합니다. 10년 기간 중 2년 됐죠. 3년, 4년, MB 정부 마지막 5년 됐어요. 10년 기간 중 딱 5년이죠. 이제 MB 정부 끝났어. 딱 하면 되지. 계속 5년인 거야. 대통령이 5년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과세하냐? 자, 일단 국내 원천 소득은 과세입니다. 그럼 국외 원천 소득은 외국 것은 국내로 송금된 거, 지급된 거, 그것만 과세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죠. 당신의 외국에서 번 돈은 국내로 한국으로 송금받지 마세요. 그 뜻이야. 그럼 과세 안 할게요. 그럼 안심하고 와서 이래도 되는 거죠? 한국 거만 과세 안 되잖아. 해외 건 송금만 안 받으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단기거주자 개념 기억하시고요. 거주 아닙니까? 그럼 비거주자예요.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만 제한적 과세. 제한 납세무자죠. 프랑스 국적의 소피는 교량 설계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20X 1년 4월 4일 한국에 입국하여 이때 나간 거죠. 국내 머문 기간이 183일 이상 되면 거주자입니다. 소피는 국내 주소가 없고 주소는 프랑스에 있어요. 그리고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았으므로 이 날짜 따져야 돼. 비거주자다. 그럼 이 소피는 한국서 번 돈만 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거주자가 누구라고요? 국내 주소가 있는 사람.
또는 거소를 일정 기간 이상 둔 사람이야. 며칠이요? 183일. 근데 183일이 뭘 말합니까? 정확히 6개월을 말합니다. 1년이 365일이에요. 반 나누면 182.5예요. 183일, 6개월 조금 넘는 그 날짜죠. 자, 여기서 한국에 주소가 있냐? 주소를 따지죠. 또는 거소, 날짜. 자, 별표 1번. 주소는 어디죠? 보통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주소가 어디세요? 그것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이 사는 곳이죠. 거기 누가 있어요? 가족도 있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도 거기 있고. 그게 주소예요. 가족이 있고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자산 같은 게 있는 장소죠. 주소 어딨냐 여부는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 따라 판단한다. 보통 우린 주민등록된 곳이 보통 주소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다른 곳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어떤 생활하는 그 근거지 되는 곳. 거소는 뭐죠? 머무는 거예요. 국내에서 머무는 것. 보통 호텔에서 머물러도 거소를 둔 겁니다. 거소. 주소가 아니지만은 그 사람이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 주소 같은 장소는 아니에요. 주소는 모든 게 거기 있죠.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그러면 날짜 따지죠. 며칠 동안 국내에 머물렀냐? 주소 없는 사람일 때. 그 거주기간 계산은 어떡하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짜 이상 거소를 뒀냐? 따질 때. 자, 국내 들어옵니다. 입국한 날 다음 날 시작이에요. 언제까지? 출국한 날까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요 날짜 183 이상은 현재는 1년 동안 머문 기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2025년이면 25년의 머문 기간. 요 기간 동안에 머물렀냐를 따져요. 183 이상 되냐. 예를 들어서 24년, 25년 요때 100일 머물렀어요. 요때 80일. 90일 할게요. 요때 90일. 그러면 2024년도는 머문 날짜가 10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183일이 안 되는 거죠. 이땐 비거주합니다. 2025년도도 머문 기간이 90일이죠. 앞에랑 더하면 190일이지만 앞에랑 더하지 않아요. 따라서 요거만 따지기 때문에 비거주예요. 일단 1년 동안 머문 기간, 과세기간 동안에. 근데 26년 내년부터는 달라져요. 내년부터는 전년도 머문 거 합쳤다죠. 바뀐 법 개정됐어요. 얼마 전에. 시행은 1년 연기. 내년부터. 자, 그 다음에 일단 보시면 이 거주기간 계산이죠. 두 번째, 국내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한 후에 다시 들어왔다. 자, 쭉 살다가 국내에 있다가 거주하다가 나갔다 다시 들어왔어요. 요 출국한 기간, 요 기간 날짜 계산할 때 포함시킬 거냐 안 넣을 거냐 문제죠. 그게 일시적 명백한 일시적인 출국인가요? 그럼 포함시켜. 출국한 이유가 뭐예요? 관광, 해외 관광, 병 치료하려고 등 일시적인 사회에 해당되면 그 기간도 출국한 기간도 국내 거소 등 기간에 포함시킵니다. 국내 거소를 두고 있으면서 서울과 미국 LA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홍길동.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국내 거소 두고 있는 거죠. 이때 질병치료차 출국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이때 들어온 거예요. 예, 요 일시적인 출국이면 요 기간도 국내 거소 등 기간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포함시키면 그 사람은 거주가 되는 거예요.